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풀어볼 내신 기출 문제는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세화고 시험지야. 세화고는 서초구에 있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거든. 그렇지만 내가 최대한 기본 개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을 만한 개념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예정이니까 잘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지 이해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모르는 부분이나 뭐 모르는 개념이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꼭 다시 풀어서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랄게.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1번 이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의 그래프와 직선 y는 4x 플러스 b가 접할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이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는 이야기는 둘의 교점이 하나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을 연립했을 때 해가 하나다.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둘을 연립한 방정식을 써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되고 이 2차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할게. 그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퀄 0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마이너스 b의 값은 얼마? 1이다. 물론 이렇게 판별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를 보는 순간 바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구나 를 통해서 a 마이너스 b가 1인 걸 알 수도 있다.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1번. 2번 두 등식 루트는 마이너스 루트분의 루트는 마이너스 루트를 모두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자, 첫 번째 등식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 루트와 루트 안에 있는 1차식들의 곱이 우변에 있는 루트 안에 2차식이 되고 또 밑에 있는 식도 이 루트 안에 있는 1차식을 나눴을 때 이 우변의 루트 안에 있는 분수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 즉 우변의 마이너스가 언제 생기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복수수 단원에서 배우는 음의 제곱근 계산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알고 있다시피 루트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이 모두 음수, 즉 다시 말해서 2-a가 음수, 5-a가 음수 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라도 0이 되면 0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도 0이지. 그래서 성립하기 때문에 2-a가 0이거나 또는 5-a가 0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깔끔히 정리를 해보면 a가 2보다 크다. 그리고 a는 5보다 크다. 또는 a가 2이다. 또는 a가 5이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얼마다? 2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아래 식에서 루트분의 루트가 마이너스 루트라는 거는 분자는 0보다 크고 분모는 0보다 작다.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또는 분자가 0이라서 양변 모두 0인 경우를 말하는 거다. 분모가 0일 순 없겠지. 그건 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조건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는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등식에서 구한 조건과 두 번째 등식에서 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는 a를 구해보면 5보다 크거나 같다 a 작거나 같다 7 또는 a가 2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우리한테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a가 5, 6, 7, 2 이렇게 총 4개가 가능하니까 2번의 정답은 4번.
3번 1차 이상의 두 다항식 fx, gx에 대하여 fx를 gx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rx이고 gx를 q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도 rx이다. 2fx 더하기 3gx를 q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먼저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이다. 또한 gx는 qx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니까 일단 q'x라고 해보고 나머지는 똑같이 뭐다? rx이다. 이때 우리에게 2fx 더하기 3g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먼저 아래식, 즉 gx는 여기서 qx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인 rx가 qx보다 차수가 낮다는 건 이미 이 두 번째 식에서 그러니까 알 수 있게 되었지. 그러면 fx를 비록 gx로 나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rx가 qx보다 차수가 낮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fx를 qx로 나눈 몫이 g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fx를 qx로 나눠도 나머지가 rx이고 gx를 qx로 나눠도 나머지가 rx이다. 그렇기 때문에 2fx 더하기 3gx를 qx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2gx 더하기 3q'x 이렇게 묶을 수 있겠고 뒤에 부분은 얼마가 남는다? 5rx가 남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가 5rx이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5번. 4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또 다른 직선인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1번에서 했던 개념과 똑같은 이야기지. 그래서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직선과의 관계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을 연립해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퀄 0인데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남으로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중근을 가져도 괜찮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k는 어떻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인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는 만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직선과 연립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플러스 2 이퀄 0이 되고 그럼 만나지 않으니까 얘의 판별식 위에 판별식을 d1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판별식을 d2라고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2가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때 우리한테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큰 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 7개.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5번 AB가 정수이고 n이 10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ab-1x-n 중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의 꼴로 인수분해되는 다항식의 개수는 먼저 이제 중학교 수학과는 확연히 다른 고등학교 수학은 결국 이렇게 조건들이 까다롭다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a, b는 정수이고 n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는 걸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아래 3차식, 즉 x세제곱 ab-1x 마이너스 n이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두 식이 같다는 거니까 우변을 전개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1x의 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될 거고, 원래 있던 식과 개수 비교를 통해서 보면 결국 a 플러스 b가 1이고 마이너스 n이 ab, 즉 n이 마이너스 ab인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때 ab는 정수이고 n이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n이 마이너스 ab, 즉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 n이 100 이하의 자연수이다. 그럼 여기 보고 있으면 a-1 곱하기 a이기 때문에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가능한 값들은 1 곱하기 2, 2 곱하기 3부터 해서 어디까지? 9 곱하기 10까지. 왜? 10 곱하기 11은 100이 넘기 때문에. 또 a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해보면 결국 똑같이 중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n의 개수가 이렇게 9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다항식의 개수가 9개라는 말과 같으므로 5번의 정답은 3번. 6번 xy에 대한 2차식 x제곱 더하기 2kxy 더하기 9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4분의 3. 복잡하다 그지? 이 2차식이 y의 개수가 k가 아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의 값은, 그럼 이제 아무래도 유형규제에도 많이 나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자,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그럼 먼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내림차순을 해볼까?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ky 마이너스 1x 더하기 9y의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4분의 3. 이 굳이 있는 분수가 조금 계산상에 귀찮게 한다. 그래서 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마 공식은 알고 있을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판별식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그 루트를 벗겨야지만 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루트가 벗겨지려면 안에 있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이 2차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는 ky-1의 제곱 마이너스 9y의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4분의 3. 좀 더 정리를 해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9y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y 더하기 1 빼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아까 루트 안이 판별식이라서 그 루트를 없애려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식, 근데 문제는 이 y제곱 앞에 k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면 2차식이 안 되겠지. 그래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먼저 k가 마이너스 3인 경우,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게 되면 12y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겠구나.
두 번째, k가 3인 경우에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기도 하고 애초에 그 루트 자체가 실수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루트 안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3을 넣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2가로 3y 마이너스 1x, 저기 상수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3y 마이너스 2분의 1, 3y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상수항 부분에 두 인수의 합이 이 1창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됐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평소에 보지 않던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y의 개수가 뭐가 아니다? k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k가 얼마였어? 3이었는데 여기 y의 개수 또한 3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조건이 구하고자 하는 k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k는 뿔마 3이 아니라는 거고, 즉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 즉 이 2차식이 이 판별식인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저 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k-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9, 이 값이 얼마? 0. 근데 k가 뿔마 3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k-3이 0은 아니므로 편하게 나눠줘도 되겠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를 곱해보면 4k-3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3k-15가 0이니까 k의 값은 얼마다? 5이다. 그러므로 6번의 정답은 3번. 7번 x에 대한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x 더하기 2m 더하기 4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 x축, 즉 y 이퀄 0이기 때문에 사실 이 2차식 이퀄 0이 되도록 하는 해가 정수다라는 말과 똑같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x 더하기 2m 더하기 4 이퀄 0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베타가 모두 뭐다? 정수다.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 즉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m 플러스 1, 알파 베타가 2m 플러스 4가 돼서 이제 m을 소거해서 알파 베타를 정리해 보면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빼줄게.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다. 그럼 부정반식 풀어본 아이들은 알겠지만,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와 비슷하게 변형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지. 그래서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정수 곱하기 정수가 6이 되는 순서상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둘의 곱이 6이기 때문에 이 값이 뿔마 1일 때 뒤에 값은 뿔마 6, 앞에 값이 뿔마 2일 때 뒤에 값이 뿔마 3.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알파 베타의 대소를 정하지 않았고 대소를 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총 4개의 그 알파 베타 순서쌍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알파, 베타의 수소쌍들을 구해볼까? 그러면 1, 6일 때는 3, 8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일 때는 1, 마이너스 4가 되며 2, 3일 때는 4, 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는 0,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m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가져올까? 첫 번째 식에서 가져오게 되면 m은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돼서 위에 있는 수소쌍들을 다 대입해보면 가능한 값들은 10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8 또는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m을 다 더하면 얼마? 18 빼기 6이니까 12. 그러므로 7번의 정답은 2번.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를 점 A가 변 CD 위에 오도록 접을 때 점 A와 점 B가 옮겨진 점을 각각 E와 F 그리고 접히는 선을 GH라 하자. 이때 사다리꼴 EFGH의 넓이의 최소값은 그렇다면 접었으니까 이 사다리꼴 EFGH와 이 아래 사다리꼴 ABGH는 같은 사다리꼴인, 합동인 사다리꼴인 걸 알 수 있지. 그렇다는 건 EFGH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다시 말해 사각형 AB 사다리꼴 ABGH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과 어떻다? 같다. 아무래도 접힌 저쪽보다는 이렇게 ABGH로 보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겠다. 그렇다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선들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A2를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일단 접은 거니까 우선적으로 AH의 길이와 EH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에서 GAH에 내린 수선의 발과 E에서 GAH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같으므로 이 점을 A라고 하면 당연히 길이 또 수선의 발이니까 길이 또한 어떻다? 같다. 두 사다리꼴이 합동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은 같은 위치에 떨어지겠지. 그렇다면 도형에서 길이 말고 또 중요한 게 각이니까 지금 여기가 수직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각들을 보면 여기 작은 각을 좀 더 큰 각을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 점 G에서 내가 AH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지금 이 GH 이 점을 J라고 할까? 그럼 GHJ도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요 각 GHJ가 X니까 각 HGJ는 마찬가지로 점이 되겠지? 두 내각의 합이 그러니까 요 두 내각의 합이 90도가 돼야 돼서 그리고 좀 큰 삼각형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삼각형 요 AED 또한 직각인데 한 내각이 점이니까 방금 얘기한 삼각형 HGJ랑 합동이라는 걸. 왜냐하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여기 DA의 길이도 1이고 여기 GJ의 길이도 1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다. 좀 지저분한 걸 지우고 다시 정리해 볼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삼각형 AED와 삼각형 GHJ가 어떻다? 합동이다. 이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모르는 길이인 D2의 길이를
a라고 해보면 요 a2의 길이는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그 절반인 여기 ai의 길이는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작은 삼각형 요 AHI도 직각 삼각형인데 내각이 직각 말고 점과 x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원래 합동이었던 이 두 삼각형과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어떤 삼각형? AHI. 그럼 이 삼각형들의 길이비를 보게 되면 지금 긴 변이 1, 그리고 다른 변이 a, 그랬을 때 빗변이 루트 a제곱 플러스 1의 길이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닮은 비에 의해서 긴 변과 빗변이 1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라서 요 긴 변, 즉 ai와 ah의 길이가 1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게 되면 2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리고 HJ의 길이는 아까 여기 D의 길이랑 같아서 A였기 때문에 결국 GB의 길이 또한 2분의 A제곱 플러스 1에서 A를 뺀 값으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AB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1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다리꼴 EFGH, 즉 합동인 사다리꼴 ABGH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아랫변, 윗변, 높이가 모두 구해졌기 때문에 S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면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즉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높이 1. 그럼 이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A-2분의 1의 제곱 8분의 1, 2분의 1이니까 남은 게 얼마? 8분의 3. 물론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2분의 1은 가능하겠지. 그러므로 얘가 어떻다? 최소값이 얼마다? 8분의 3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풀어주면서 조금 굉장히 이제 답답하게 중학교 도형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아마 수상 직선화 방정식 정도는 배운 학생들도 많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심화를 하면서든 뭐든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서, 이게 원래대로라면 중학교 도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 도형을 평면좌표, 즉 x축, y축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지금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요 선분 a, 직선 a의 길이가 a분의 1이 되고, 그럼 이 부분이 수직이니까 여기 GH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둘의 중점, 즉 여기 이제 M이라고 해보면 여기 0,0과 A,1 사이의 중점 2분의 A, 2분의 1을 지나는 직선 GH의 방정식, 그러니까 기울기랑 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직선 GH의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이제 0과 1을 집어넣으면 손쉽게 AH와 G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먼 뒤에 선행이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식, 또는 이제 거기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수상,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될 수상
뒷부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만 조금 알고 있어도 사실 이렇게 중학교 도형, 즉 보조선을 막 그어서 풀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시험 범위 내에서 풀어주려고 처음에 이제 중등도형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는 지울 필요는 없겠네. 자, 다음 9번. 다항식 fx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더하기 1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k는 실수이다. 첫 번째, 기억. f1 이퀄 0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한다. 그럼 f1을 뭐 대입해 봐야겠지?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퀄 0을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하느냐? 여기 지금 k는 실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판별식을 뭐 가볍게 해봐도 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k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억은 거짓. 니은 fx 이퀄 0의 2차 방정식 fx 이퀄 0의 두 실근이 모두 음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냐? 그럼 두 실근이 모두 음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있지. 먼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는 0이 아니어야겠고 그 다음에 실근을 존재해야 되니까 4분의 d, 즉 판별식이 두 실근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은 안 했으니까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실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두 실근이 모두 뭐? 음이 되도록이었기 때문에 두 근의 합, 즉 k제곱분의 2k-1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k는 1보다 작고 또한 두 근의 곱 k제곱분의 1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건 성립하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 그렇다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어떻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때 이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냐? 0인데 근데 0은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될 수 없다고 했었지. 그러므로 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니은은 참. 디귿 2차 방정식 fx 이퀄 0의 한 근이 알파일 때 알파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2분의 1이다. 자, 알파 제곱이 실수다. 이 말은 뭐야? 뭐 어떤 수를 제곱해야 실수가 될까? 바로 알파가 실수이면 된다. 또는 뭣도 가능해? 바로 순허수인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알파가 실수일 조건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미 위에서 판별식을 써봤으니까 k가 어떻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제 니은에서 이미 판별식을 써봤지. 그렇다면 순허수인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데 알파가 순허수인 경우 근데 지금 당연히 k가 실수니까 이 fx의 모든 개수가 다 실수이므로 한 근인 알파가 순허수이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바가 돼야겠지. 그래서 이 순허수인 경우 만약에 내가 알파를 순허수니까 ai라고 해보면 물론 이제 a는 0이 아니고 뭐 실수라고 할게. 그렇다면 당연히
알파 봐도 저 fx의 해가 돼야 되겠지. 즉 알파 봐 뭐? 마이너스 ai. 그렇다면 둘의 합이 0이니까 두근의 합, 즉 k제곱분의 2k-1이 0이어야 돼서 k가 1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두근의 곱도 따져봐야겠지. 그럼 두근의 곱이 a제곱이니까 0보다 커야 되는데, 아까도 봤다시피 k제곱분의 1이라서 얘가 0보다 큰 건 당연히 성립 가능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디귿의 조건, 즉 알파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k는 결국 k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가 1이어도 되기 때문에 k의 최대값이 2분의 1인 거는 거짓이 되겠다. 그러므로 9번의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 10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2차당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둘의 합은 8이고 세제곱해서 더하면 이런 4차식이다.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p3 더하기 q2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px, qx를 만약에 a하고 b라고 생각하게 되면 a 플러스 b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라는 말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적기 편하게 하려고 우선 뭐 px를 a, qx를 b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적어 볼게.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이 a 플러스 b가 8이라고 했으므로 512 8의 세제곱 마이너스 24 ab라고 둘 수 있겠고, 지금 이 다항식이 어떻다? 나에서 말한 듯이 96x의 4제곱 플러스 192x의 세제곱 더하기 96x의 제곱 더하기 128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ab를 계산해야겠지. 그러면 ab, 다시 말해서 px 곱하기 gx는 넘어가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다시 4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28의 3배를 24로 나누는 거니까 16이 남게 되겠다. 그럼 이제 두 다항식 px, qx의 곱이 이와 같은 4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를 위해서 잠깐 마이너스 4는 앞으로 빼고 생각해 볼게.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그럼 1을 넣어보면 0이 되니까 이제 조립지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이제 센스를 조금 발휘해 보면 지금 이 부분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완전제곱식이고 마이너스 뒤에 완전제곱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즉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라서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네. 근데 이게 바로 뭐다? px 곱하기 qx다. 그러면 합과 곱이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px가 뭐고 qx가 뭔지 정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뭐래? 음수, 그리고 둘의 합은 8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써보게 되면 결국 px는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qx가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상수항만 남으려면 이 x제곱 플러스 x가 양쪽에 똑같이 배분되면서 앞에 개수가 부호만 반대여야겠지. 그럼 이때 우리한테 P3 더하기 Q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3 더하기 Q1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2를 대입하면 16이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므로 10번의 정답은 1번. 1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고 직선 y는 gx와 2점 알파, 0, 감마, 8에서 만난다.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이고 g0이 마이너스 6일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자,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주어진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2점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fx는 최고차의 객수는 1이라고 했고, 그래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이다. 또한 직선 y는 gx와 만나는 점이 알파, 0, 감마, 8이기 때문에 fx-gx 이퀄 0, 즉 두 식을 연립했을 때의 해가 알파랑 감마라는 이야기가 되므로 x-알파, x-감마가 되겠다. 그러면 두 식을 빼서 우선 gx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감마 빼기 베타 x-알파. 이때 gx가 지금 g0은 마이너스 6, 즉 0,6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먼저 써보게 되면 g0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빼기 베타,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fx와 만나는 점이 알파, 0, 감마, 8이기 때문에 감마, 8도 지난다는 말이라서 g 감마를 대입해보게 되면 감마 빼기 베타 감마 빼기 알파가 8, 이렇게 계산되겠지. 그리고 g0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g 알파가 0이라고 했으므로 알파가 0은 아니게 되겠지. g0이 마이너스 6, 근데 g 알파가 0, 즉 그러므로 알파가 0은 아니다. 이걸 왜 확인하냐면 이 아래 두 식에서 이 맨 아래 식에서 그 위에 식을 나눌 거라서 일단 0이 아닌 거 꼭 확인해 본 거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감마 빼기 베타가 없어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1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감마가 3분의 7알파가 되겠네. 그러면 또 이용하지 않은 조건,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이다를 통해서 베타는 3분의 5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감마, 8이 fx, 그러니까 gx만 지나는 게 아니라 fx와 gx의 교점이기 때문에 f 감마도 8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f 감마를 대입해 보게 되면 감마 빼기 알파, 감마 빼기 베타가 돼서 이 위에 정리된 베타와 감마를 알파로 표현한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4알파랑 3분의 2알파니까 9분의 8 알파의 제곱.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8이다.
그러므로 알파 제곱이 얼마? 9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야? 바로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f5알파를 물어본 게 되고, 그럼 5알파를 대입하면 4알파 곱하기 5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베타가 3분의 5알파니까 3분의 10알파, 그럼 3분의 40알파 제곱이 되는데 알파 제곱이 9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대입을 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알파 제곱이 9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얼마가 되겠다? 120이 되겠다. 이게 알파 제곱은 9. 그래서 11번에서 원하는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했기 때문에 120으로 11번의 정답은 2번. 12번 10 이하의 세 자연수 ABC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순서상 ABC의 개수는, 그럼 일단 주어진 등식을 정리해 봐야겠지.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4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4제곱은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플러스 4 A제곱 B제곱이다. 그럼 우선 A제곱 C제곱은 소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식이 A에 대해서도 4차, C에 대해서도 4차이고 B에 대해서는 2차이기 때문에 B에 대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B에 대한 내림차순을 해보면 4A제곱 플러스 C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 이퀄 0이 돼서 결국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고 4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C제곱 이퀄 0임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니까 자연수기 때문에 AC가 0일 수는 없어서 처음 주어진 조건 10 이하의 세 자연수 ABC, 그러므로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뒤에 있는 값이 0이 되겠지. 그러면 A의 제곱은 4B의 제곱, 즉 2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 피타고라스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 10 이하의 세 자연수 ABC를 넣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즉 제곱 더하기 제곱이 또 다른 제곱이 되는 자연수들이 그렇게 작은 수 중에는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기본적인 3, 4, 5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긴 2B니까 2B가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5. 근데 1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2배인 6, 8, 10도 가능해서 이게 10, 여기가 8, 여기가 6. 또한 2배를 해서 2B가 6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 6, 8 이렇게 순서상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순서상 ABC의 개수는 몇 개? 총 3개가 되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3번. 13번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c 퀄 0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4a 더하기 3b 마이너스 2c의 값은, 먼저 가조건부터 보게 되면 abc는 한 자리 자연수이다. 방금 전에 풀었던 12번에도 자연수 조건이 있었는데 13번도 연속으로 자연수 조건을 주고 있네. 나 조건은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4와 5 사이에 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한 근이 1과 2 사이, 또 다른 한 근은 4와 5 사이이고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저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두 근의 어떤 범위가 주어지면 보통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1일 때 함수값이 양수, 즉 f1은 양수이고 f2, 즉 2일 때 함수값은 음수, 4일 때 함수값도 음수, 5일 때 함수값은 양수. 보통 이제 이런 조건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주어진 2차 함수는 개수가 어떤 숫자도 하나도 주어진 게 없어서 이렇게 4개를 대입해 보면 너무 지저분한 미지수 3개짜리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조금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근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지금 1과 2 사이에 있는 해를 알파, 4와 5 사이에 있는 해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베타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때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a분의 b가 되는데 이 합의 범위는 바로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가 되므로 결국 b가 5a보다는 크고 7a보다는 작다가 된다. 근데 가족권에서 a, b, c가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는 결국 a가 1이고 그럼 b가 5보다 크고 7보다 작기 때문에 b가 6인 경우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걸 a, b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합을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곱도 한번 써보게 되면 두 근의 곱이 a분의 3c. 근데 이제 두 근의 곱의 범위는 그렇다면 4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데 a가 1이니까 결국 3c가 4보다는 크고 10보다 작다는 말이 돼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c는 2 또는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 나눠서 풀어봐야겠지? 그럼 첫 번째 c가 2인 경우 그럼 다시 말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퀄 0의 해가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4와 5 사이에 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의 공식을 써보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루트 3이 1과 2 사이의 수라서 주어진 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두 번째, c가 3인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어라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x의 값이 얼마? 3. 그럼 이거는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은 결국 뭐야? a가 1, b가 6, c가 얼마? 2.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4a 더하기 3b 마이너스 2c 4a 더하기 3b 마이너스 2c의 값은 4 더하기 18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18인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13번의 정답은 4번. 14번 이차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 이퀄 0의 모든 실근의 곱은 첫 번째 가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3-x와 f-3 플러스 x가 항상 똑같다. 나 조건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일 때 함수 y는 fx의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다. 다조건 y 콜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접한다. 그러면 일단 가조건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면, 자, 가조건이라는 그 심화 문제들을 본 학생들은 가조건처럼 돼 있는 조건을 많이 봤을 텐데 2차 함수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걸 풀 때 아직 이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fx를 이렇게 일반형으로 놓고 정말 직접 마이너스 3x랑 3x를 여기다 대입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 물론 이제 처음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제 좀 더 나중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개념을 이해해 보자. 자, f 특정 상수 a에 대해서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가 항상 같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 말은 a에서부터 플러스 x만큼, a에서부터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x값을 대입했을 때 항상 값이 똑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a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양쪽의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x의 그래프가 바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수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조건에서는 이 a가 마이너스 3이므로, 즉 이 문제에서 fx는 x 이퀄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fx를 써보게 되면 최고차이 계수를 모르니까 p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 가조건에서 이제 fx를 간단하게 나타내 봤는데 방금 전에 설명한 요 x는 a 대칭, 그러니까 이 수식이 x는 a 대칭을 의미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뭐 이미 알고 있던 학생들은 당연히 한 번 더 복습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이걸 처음 보는 학생들은 정말 확실하게 숙지하고 간다면 나중에 다른 함수들을 대할 때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가조건을 다 활용했으니까 나조건으로 넘어가 볼까? 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8과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 그래프가 먼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즉 그래프 개형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p가 양수일 때와 p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다. 그럼 p가 양수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어디래? x 이퀄 마이너스 3인데 주어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이므로, 그러므로 언제 최소? 마이너스 3일 때 최소이고 마이너스 6일 때 최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f-6 대입을 해보면 9p 플러스 9가 최대값 8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q가 얼마다? 최소값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이 두 식을 q를 대입해서 p를 구하면 p의 값은 얼마? 2. 그러니까 fx가 결국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구한 fx가 마지막 다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를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양쪽 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를 나눠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넘어오면 플러스 8x,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5 이퀄 0이 되는데, 이건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 안 되지? 그러므로
마지막 조건인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P가 음수이고 뭐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꼭지점에서 최대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일 때 최소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최소이다. 꼭지점 마이너스 3. 그래서 f 마이너스 3은 q니까 얘가 최대값이니까 얼마? 8.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6은 9p 플러스 q인데 이 값이 얼마?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면 아까처럼 q를 대입해보면 p는 마이너스 2.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계산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 아까 1번에서 통과하지 못한 마지막 관문을 써보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8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6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9 빼기 4 빼기 1이니까 더하기 4 이퀄 0 x 플러스 2의 제곱 즉 중근해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완벽히 부합된다. 그래서 fx 이퀄 0의 모든 실근의 곱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fx가 지금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x 플러스 5, x 플러스 1 그럼 두 근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원한 x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럼 문제에서 원한 게 마지막에 fx 이퀄 0의 모든 시근의 곱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5니까 1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15번 다항식 px와 초고차액의 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다항식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q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px를 만족시킨다. px를 qx로 나눈 몫을 q1x 나머지를 rx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다항식 qx의 개수와 상수항은 실수이다. 자, 지금 많은 글에 비해서 주어진 식은 한 개밖에 없지. 일단 qx는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식인데 지금 주어진 항등식은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xpx다. 저거 하나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저 식을 좀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아래서 써보면 q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이 x 마이너스 1 px와 같다. 그러면 우변에 x랑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한번 x에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자. 그러면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이 0이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네. 그렇다는 얘기는 둘 다 0, 즉 q1과 q0 모두 0이다. 마찬가지로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q2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도 0이 돼서 q1이 0인 건 위에 썼기 때문에 q2도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최고 차이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다항식 qx이기 때문에 결국 qx가 바로 한 번에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qx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이다. 그렇다면 이걸 원래 항등식에 넣으면 px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x 마이너스 px다. 그럼 x 마이너스 1을 나눠준 다음에 px를 정리해보면 또 안 그래도 각각의 항에 x 마이너스 1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좀 더 저 아래 식을 전개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px까지 한 번에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에서 px를 qx로 나눈 몫을 q1x, 나머지를 rx라고 했기 때문에 이 px를 qx로 나눠봐야겠지. 그래서 이 식을 qx, 즉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기 위해서 여기 지금 x 마이너스 1은 아직도 그 가치 있는 인수이기 때문에 저 안의 식을 좀 남아있는 인수를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보면 2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qx 즉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먼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구나. 플러스 9 x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q1x고 그러니까 몫이 q1x고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 rx다. 그럼 이제 px, qx, q1x, rx 다 구했으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q0이 0인가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q0이 0인 걸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기억은 네, 참이다. 니은 rx를 q1x로 나눈 몫을 q2x라고 하자. 그럼 rx 즉 9x x-1을 q1x 즉 마이너스 2x 그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나눈 몫 그렇게 되면 몫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9 먼저 앞에 최고차항 계속 맞춰주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8 때문에 뒤에 나머지 얼마만 남아? 플러스 18이 남으니까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q2x는 이 부분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9냐? 그럼 q2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나와? 2분의 9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는 아니니까 니은은 거짓. 그 다음에 디귿 q1일과 r-1 곱하면 얼마냐? 그럼 q1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곱하기 r-1 대입하면 18이 돼서 마이너스 72 맞네. 그러니까 디귿은 참. 그럼 기억 디귿만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15번의 정답은 4번. 16번 두 다항식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bc에 대하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단 i는 우리가 알고 있던 루트 마이너스 1이고 k는 자연수 그리고 gx의 개수와 상수항은 모두 정수이다. 가조건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x 플러스 k gx이다. 나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다조건 방정식 gx 플러스 i는 k 플러스 4g 2의 한근은 k이다. 이제 조건 가나다도 복잡해 보이고 위에 있는 지문에서도 fg에 대해서 크게 알려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가나다 조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먼저 가조건부터 보게 되면 지금 원래 가조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fx에 대한 정보는 뭐밖에 없어?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즉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다. 근데 그 fx를 x 플러스 k로 나눈 게 gx야. 즉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게 gx이기 때문에 결국 gx는 2차식인데 이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x 플러스 k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결국 gx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다. 라는 것 정도만 일단 가에서 얻어가도록 하고 자, 나조건. 누가 봐도 나머지 정리지? 그래서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즉 f2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런데 f2, 즉 가조건에서 보면 f2는 k 플러스 2 g2와 같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고 넘어갔던 조건 중에 k는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gx의 개수와 상수항은 모두 정수라는 표현이 있어. 그렇단 말은 gx의 개수 상수가 모두 정수니까 일단 g2도 정수란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개수 상수가 모두 정수인데 2를 넣었으니까 정수고 그 다음에 k가 자연수니까 k 플러스 2는 3 이상의 자연수라는 말이 될 거야. 그러면 3 이상의 자연수에다가 정수를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므로 결국 k 플러스 2는 3의 약수이면서 3 이상이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 3밖에 안 된다. 즉 k 플러스 2가 3이다. 다시 말하면 k가 얼마? 1. 지금 굉장히 궁금했던 미지수 중에 하나인 k를 조금 이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었네. 그렇다면 이제 다조건을 보자. 자, 이 방정식의 한근이 k이다. 방정식의 근, 즉 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게 만드는 그 숫자란 이야기겠지. 그래서 저 식에다가 k를 대입해보면 gk 플러스 i, 근데 k가 1이었으니까 g1 플러스 i가 1 더하기 4g 2다. 그럼 이제 물론 가에 적은 곳에다가 이 1 플러스 i를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1 플러스 4g는 당연히 상수지. g2가 함수값이니까 당연히 상수인데 결국 이 상수로 넘겨서 gx 마이너스 1 더하기 4g2 이퀄 0. 여기에다가 x자리에 뭘 넣었더니 x자리에 1 플러스 i를 넣었더니 성립하더라. 즉, 이 개수가 실수인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다? 1 플러스 i다. 그럼 당연히 그 켤레인 1 마이너스 i도 해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gx 마이너스 1 플러스 4g2는 x 마이너스 이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의 합 2, 둘의 곱도 2라서 이런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G2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K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g 마이너스 1이 2다. 그래서 g2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gx가 나오겠네. 그럼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넘기면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바로 gx가 되겠다. 그러면 gx를 구했으니까 fx도 구할 수 있겠지. 바로 fx는 x 플러스 k gx 즉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전개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a, b, c가 다 나왔는데 우리한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a, b, c부터 적어놓고 볼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1인데 뭘 구해달라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더하기 c 그럼 적게 되면 1 플러스 9 빼기 1이니까 얼마? 9 보기에서 찾아보니까 5번이 되겠네. 그러므로 16번의 정답은 5번. 17번 상수 A0, A1부터 A7에 대하여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4제곱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다음과 같다. 이때 2분의 3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개수 중에 짝수 번째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 많이 이제 시중 문제집이나 다른 기출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4제곱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바로 뭐다? a0, a1x, a7, x의 7 나머지가 안 써져 있으니까 나머지는 직접 계산해야겠지. 그래서 좌변에다 2를 대입해보면 8 빼기 2 더하기 1, 즉 7의 4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이런 항등식에서 나한테 짝수 번째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자. 그럼 1을 넣어보면 2의 4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0, A1, A2 해서 어디까지? A7까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4의 4제곱은 마이너스 3,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해서 마이너스 A7 더하기 7의 4제곱.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 모든 개수의 합과 이렇게 뿔마가 반복되는 개수의 합을 더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해보면 3, A0, A1, A2, 땡땡땡, A7 이 바로 3 곱하기 7의 4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 A0 아래 거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A7은 7의 4제곱 아이고 여기 7의 4제곱 7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이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바로 6, A0, A2, A4, A6이 되고 더하면 4 곱하기 7의 4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값이 2분의 3을 곱한, 그러니까 2분의 3, A0, A2, A4, A6이니까 이 아래에서 4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4로 나누면 2분의 3, A0, A2, A4, A6은 7의 4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자 7의 4제곱 49의 제곱 즉 50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 인수 뭐지 가항식의 연산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2401인 걸 쉽게 알 수 있고 3, 4, 12 마이너스 64 76을 빼야 되니까 2325가 되겠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 2325. 18번 두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gx는 bx 더하기 a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두 점 a,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 하자. 알파 빼기 베타가 루트 8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fx, gx의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먼저 둘을 연립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x 더하기 b 마이너스 a 이퀄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8이다. 그럼 b 마이너스 a가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치환해주고 갈게. 반복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k 라고 치환을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이퀄 0의 해가 바로 뭐다? 알파랑 베타다. 그럼 근극의 관계에 의해서 둘의 합과 둘의 곱이 모두 k니까 지금 알파 빼기 베타가 루트 8인 걸 주어졌기 때문에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게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8이 되겠다. 그러므로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0이고 즉 k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보면 2 뿔마 루트 3인데 2 뿔마 2 루트 3인데 지금 문제에서 b가 a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k가 어때? 0보다 커야겠지? 그러므로 2 뿔마 2 루트 3 중에 0보다 큰 건 2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즉 b 마이너스 a가 2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더 이상 다른 조건이 없어서 a랑 b를 따로따로 구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걸 보니까 f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고 했다. 그럼 f 마이너스 1이 무엇인가 봤더니 1-a 더하기 b, 즉 b-a에다가 1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 a, b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3 플러스 2 루트 3인 걸 알 수 있겠더라. 그러므로 18번의 정답은 3 플러스 2 루트 3.
19번 실수 a에 대하여 x는 a 이상 a 플러스 1 이하에서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의 최대값을 라지 ma, 최소값을 스몰 ma라 하자. 함수 y는 라지 ma, y는 스몰 ma에 대하여 구간 a가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y는 라지 ma의 최대값을 p, y는 스몰 ma의 최소값을 q라고 하면 이때 pq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표현하기 편하게 fx라고 해보자. 다시 말해서 fx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라고 해보면 표준형으로 변형을 했을 때 이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이면서 대칭축이 어디? x는 3. 근데 지금 x가 원래 a 이상 a 플러스 1 이하인데 또 이 아래에서 그 a의 범위는 4 이상 7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a 이상 a 플러스 1 이하, 그 다음에 a는 4 이상 7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생각해보면 x는 4 이상 8 이하라는 범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최대값 라지 ma의 최대값, 즉 최대값 중에 가장 최대값, 그러면 범위를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4, 여기가 8인데 이 구간 내에서 a가 달라져서 지금 x의 범위가 4 이상 8 이하로 바뀌었는데 최대값의 최대값이니까 다시 말해서 4일 때의 함수값이 p가 되고 8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의 최소값인 q가 되겠구나. 즉 p가 f4니까 8이며 그 다음에 q는 f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이겠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pq의 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128. 그러므로 19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28이다. 20번 복소수 z는 2i분의 1-루트 3i와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다. fk 곱하기 fk 플러스 2가 440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fn이 매우 복잡하게 생겨서 이 안에 있는 항들을 보니까 z세제곱의 거듭제곱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z가 아니라 z세제곱을 구해보면 2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i가 되겠고, 그 다음에 1-루트 3i의 세제곱은 직접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데, 물론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설명해 주자면, 우리 그 오메가 중에 x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가 뭐다? 2분의 1뿔마 루트 3 i였다. 그럼 이걸 오메가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이 분자가 이 오메가가 돼서 결국 이걸 세제곱하게 된 8오메가의 세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8인 걸 계산할 수 있다. 사실 오메가를 잘 모르면 그냥 직접 세제곱 해보면 돼. 그러면 이 값은 i분의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i. 그러면 fn을 다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i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까지. 그 다음에 뒤에 항을 보면 z 세제곱분의 1, z6제곱분의 2, 즉 z세제곱분의 1의 거듭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z세제곱분의 1을 보면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얼마야? i가 되겠지? 그러면 i 2 곱하기 i의 제곱 3 곱하기 i의 세제곱 그럼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n 곱하기 i의 n제곱까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있으니까 i의 거듭제곱 또는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이 i의 거듭제곱 문제 풀 때 사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많이 풀어봤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더하기 3i 플러스 4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마이너스 5i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7i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4m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i까지. 뒤에는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마찬가지로 4m 마이너스 3 곱하기 i까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지금 여기서 짝수 번째 애들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된 항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짝수 번째 애들 즉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4와 4 즉 실수인 부분들은 이렇게 다 소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 즉 순허수 아이들만 남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순허수 아이들은 빼면 똑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값의 몇 배? 2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i 더하기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5i 더하기 7i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i까지 가게 되고 이 똑같은 게 몇 개 생긴다? 2개가 된다.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2개씩 묶어보면 2i가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i가 몇 개 있고 m-1개 있고 거기에 맨 마지막 마이너스 4m-3i가 더해진 거에 2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의 2배 그럼 마이너스 4m 더하기 2i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물론 이 뒤에 3개를 더할 건데 이게 한 개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뒤에 3개는 언제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3개는 지금 여기 구한 f4m-3에다가 그 2개씩의 항을 더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첫 번째 이 f4m-3이 제일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조금만 더 따라가 보도록 하자. 그럼 f4m-2 근데 지금 우리 아까 위에서 계산할 때 이 부분 보면 짝수 번째 애들은 여기 뺄셈에 의해서 둘이 사라지게 됐지. 그럼 여기 짝수 번째 항이 한 개씩 추가됐기 때문에 결국 그 값은 상쇄가 되어서 결국 f4m-3의 값과 어떻다? 같다. 즉 얘는 마이너스 4m 더하기 2i로 처음 구한 f4m-3과 어떻다? 똑같다. 그럼 f4m-1은 이 f4m-2에서 4m-1번째 항, 즉 4m-1 곱하기
마이너스 i의 4m 마이너스 1 이러한 거에 몇 배? 2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m 플러스 2i 더하기 8m 마이너스 2i가 추가되는 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4mi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F4m은 아까 짝수 번째항들은 실수가 되면서 소거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F4m-1과 똑같고 이것 또한 4mi인 걸 알 수가 있게 됐지. 그래서 지금 그 사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4개의 값을 다 구해봤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 즉 fk 곱하기 fk 플러스 2가 언제 440이 되는가, fk 곱하기 fk 플러스 2가 언제 440이 되는가. 그래서 k가 4m-1일 때부터 보게 되면 4m-3일 때부터 그럼 f4m-3 곱하기 f 4m-1을 계산하면 4m, 4m-2가 되니까 즉 8m, 2m-1 이 돼서 이 값이 440이 되려면 즉 2m-1 곱하기 물론 8로 나눌 수도 있지만 연속하는 항으로 보이기 위해서 4로만 나눌게. 그러면 연속하는 홀수 곱하기 짝수의 곱이 얼마다? 110. 그럼 110은 10 곱하기 11인데 지금 앞에가 홀수여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고, 그 다음에 f4m-2가 f4m-3과 같고, 그 다음에 f4m은 f4m-1과 같아서 이 다음 것도 되지 않으며 결국은 k가 4m-1일 때를 대입해 보게 되면 그러면 4mi와 저기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한 값, 즉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 i의 곱이기 때문에 결국 8m 2m 플러스 1이 되어서 이 값이 440. 그럼 아까처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4로 나눠보면 2m 곱하기 2m 플러스 1이 110인데 이는 10 곱하기 11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m이 5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f4m-1과 f4m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m이 5일 때 4m-1 또는 4m이 다 n이 될 수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n은 4 곱하기 5 마이너스 1도 되지만 4 곱하기 5도 된다. 그래서 19 또는 2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원하는 거니까 이 만족하는 n 값이 바로 k였지. 그럼 이 k 값들의 합을 원하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39. 그러므로 20번의 정답은 39다. 자, 지금 20번 문제,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도 길고 그리고 계산 과정도 실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계산에 집중을 한 나머지 아이디어까지 어렵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 순허수 i, 그러니까 허수의 기본 단위인 i의 거듭제곱이 결국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i의 거듭제곱이 4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3일 때에 따라서 이 식들을 나눠서 푸는 그런 문제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렵고 계산이 복잡한 문제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아이디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좀 큰 경험이 될 것 같다. 근데 아직 본인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소화할 그런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꼭 고쳐보거나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씩 고쳐보면서 자기의 실력을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2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퀄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최고 차액의 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또 복잡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2022 마이너스 13x 이퀄 0의 두근의 합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은 5. 이때 지금 이 f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우변에 있는 이 분수인 부분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퀄 0의 해가 알파니까 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 즉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이때 이 f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식 중에 다 이제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1은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고 3배를 먼저 정리해보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7. 이 값을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5로 나눈다고 했을 때 몫이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 5알파, 8알파, 즉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러면 지금 이 값을 3으로 나눈 값이 저 f 안에 들어있으니까 정리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또한 우변 마이너스 알파분의 10 더하기 6베타를 보게 되면 알파가 베타분의 5라서 이 베타분의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6베타가 되고 그럼 이 값이 4베타. 물론 이 값을 베타로 바꿔도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 거를 이 위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 정리된 부분을 차라리 베타로 바꿔보도록 할게.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은 얼마?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위에 주어진 이 복잡한 식의 좌변과 우변을 다 이렇게 베타에 대해서 정리해 봤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결국 f 베타 플러스 1이 4베타이다. 그러면 아래식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f 알파 플러스 1도 4 알파이다가 되고 결국 앞에서 많이 풀어봤던 방정식의 해조건을 이용해서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이퀄 0의 두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fx 플러스 1 마이너스 4x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걸 반영해 줬고 근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즉 알파 베타가 해인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즉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이다. 그렇다면 fx 플러스 1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fx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f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어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때 f 마지막 이제 f 2022 마이너스 13x 이퀄 0의 두근의 합을 구하고자 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fx 이퀄 0의 해를 먼저 이 식에서 fx 이퀄 0의 해를 먼저 p랑 q라고 해보면 p 플러스 q가 얼마고 1이고 pq가 얼마고 5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f에 p 또는 q를 대입해야 0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 방정식의 해는 결국 2022-13x가 p 또는 q일 때가 되겠고 결국 x는 13분의 2022-p와 13분의 2022-q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두근의 합, 즉 13분의 4044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q가 여기서 지금 위에서 얼마였지? 1이었기 때문에 13분의 4043이 되므로 나눠줘야겠지? 그러면 3900 빼면 143이니까 311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1번의 정답은 311. 이 또한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계산이 복잡한 그런 문제로 보이니까 본인이 이제 이걸 푸는 근본적인 아이디어, 즉 방정식, 2차 방정식 세우기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22번 자연수 ABC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차식을 ABC에 대한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복잡한 어떤 식들도 이제 공식화해서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암기해서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이제 답만 쓰지 말고 이제 기본 그 교과서에 있는 기본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냥 계산이 복잡한 그런 단순 계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공식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주어진 식이 4개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계산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즉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먼저 안에 있는 걸 빼야겠지? 그러면 2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둘을 곱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곱하기 둘의 차이 2a. 그래서 이거 좀 더 다시 정리해주면 8a의 세제곱 6a a 플러스 b 플러스 c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일단 뒷부분 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뒤에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서 덧셈으로 밑에 수식을 써보게 되면 c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세제곱. 이번엔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자, 이 안에 있는 부분들 더한 거, 즉 더하니까 2i도 2a네. 그럼 2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둘의 곱, 즉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거기에다 다시 둘의 합, 그럼 곱하기 2a, 그러므로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됐지. 그럼 지금 이 값을 라지 a, 이 값을 라지 b, 이제 플러스로 묶어서 이 묶은 거지. 그러면 이 값이 라지 a고 이 값이 라지 b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b니까 결국은 8a 세제곱은 상세가 되고 6a가 있는 걸 묶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을 합차로 정리해서 써볼까? 그러면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또한 여기 있는 걸 정리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a 제곱은 날아가게 되고 결국 b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제곱이 돼서 6a 곱하기 4bc가 되므로 24abc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주어진 이 세제곱 4개의 항을 두 개씩 묶어서 하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또 나머지 하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계산 실수 없이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깔끔한 답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2번의 정답은 24abc. (23번) 위의 문제에서 인수분해된 다음과 같은 식이 480이 되도록 하는 한 자리의 세 자연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서술하지 않고 단답형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럼 위에서 아까 22번 문제에서 저 주어진 식이 24ABC로 인수분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값이 480이니까 ABC의 값이 얼마다? 20이다. 이때 한 자리의 세 자연수, 즉 한 자리 자연수 ABC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게 1, 2, 10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2, 2, 5밖에 없다. 물론 2, 2, 5의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지. 그래서 A가 5일 수도 있고 B가 5일 수도 있는데 결국
A, B, C는 2, 2, 5 세 개 중에 하나의 값을 나누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 2 더하기 2 더하기 5니까 9. 그러므로 23번의 정답은 9. 이렇게 마지막 23번 문제를 끝으로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세하고 시험지 그 해설 영상은 끝이 났어. 23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혼자서 풀 때와는 다르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시험장에서 맞닥뜨려서 50분 안에 서술형까지 풀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역대급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이건 이제 나 개인만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 옆에 이제 동료 강사들도 같이 느끼는 그런 시험지기 때문에 뭐 이 문제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문제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난이도를 그 시간 안에 풀기는 매우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그만큼 또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배워갈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던가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이 더러운 문제들은 그냥 이제 본인이 그냥 계산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본인이 잘 몰랐거나 아니면 부족했던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지금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배울 게 많은 영상이었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또는 다른 모의고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 그럼 안녕.